드리는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의 복습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니지만 보조선을 그리거나 어떤 성질을 이용할 때 아셔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아래 이렇게 선분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당신들의 기본기 좀 보자.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주황색처럼 선을 그었어. 주황색 선의 명칭이 뭐지? 마주보는 변에 중점으로 그은 선. 중선. 그죠? 기억나니?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 뭐였지? 무게중심. 그리고 무게중심이면 뭐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죠? 2대 1로 내분한다라고 기억하지? 어느 책을 보더라도 중선의 교점이 한 점에서 만나는 증명은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붉은색 선은 뭐라고 합니까? 오, 바로바로 나온다. 자,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고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지?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무슨 심? 두 개 남았는데. 외심이라고 하죠. 외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충 그려보면 자,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각 변에 중점을 이렇게 찍어보고 이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그려보시면 왜 저렇게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만나는 점이 나오겠지. 나오면 제가 이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 각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분을 그어볼게요. 선분을 그어보면 이 삼각형 합동 맞죠? 합동 맞으니까 대응되는 변의 길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합동이 맞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같겠죠? 자, 그럼 이 점으로부터 세 점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런 원 작성해 볼 수 있겠지. 자, 외접원의 중심이 나온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이 선 하나 더. 자, 이 3번 선은 뭐라고 합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지. 이거 모르시는 분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뭐 나와? 삼각형에서? 내심, 내접원의 중심 나오죠.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뭐 위에 각이 있고 내심, 외심이 있는데 뭐 위에 거 절반에 뭐 90도 더하니 이런 건 알 필요가 없고 선의 명칭이랑 성질과 그 교점이 무슨 심을 나타내는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선을 먼저 그려볼게. 자, 여기서 뭐 이렇게 그린다. 이건 뭐라고 하니? 마주보는 변에 수직으로 그은 선. 수선이라고 하죠. 수선. 자, 수선의 교점은 수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크게 의미 있게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원래 삼각형에 오심이 있습니다. 무게중심, 외심, 내심, 수심, 방심인데 수심, 방심은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별 의미가 없고 수선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최단거리죠. 직선이니까. 이 선분 위의 많은 점 중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에요. 그리고 보조선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선이죠.
제일 많이 쓰인다. 라는 거 기억 정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 4개의 선을 구분을 하셨으면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이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했지? 그럼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된 법칙이 사인 법칙이니 코사인 법칙이니? 사인 법칙이랑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겠고, 그 다음에 내심은 이거 아셔야 돼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자,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이건 문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까 이등변처럼 그려졌는데 이등변일 필요 없고, 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게 가계 이등분선이지.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을 텐데 무슨 성질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하트 모양으로 배우신 분도 있고, 1대2는 3대4 기억나?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자, 변의 길이의 비를 나타낸다라는 거고, 중선도 1학년 수학하에서 배웠는데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중선에 관한 중선 정리. 누구의 중선 정리였지? 파포스의 중선 정리라고 배웠죠. 기억이 잘 안 나지? 자, 제가 잽싸게 증명을 해볼게. 자, 중선이라는 건 얘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표시가 이렇게 되죠. 마주보는 변에 중점으로 그은 선, 이걸 우리가 중선이라고 합니다. 편의상 얘를 A, B, C라고 하고, 이 중점이니까 라지 M이라고 할게. 그럼 다른 성질들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면 무슨 AA 닮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변의 길이의 비 뭐 이렇게 나왔고, 중선 정리부터는 증명에 쓰이는 아이디어 자체가 달라요. 그냥 좌표축에 갖다 놓은 다음에 증명을 합니다. 원래 이 세 점을 좌표축에 나타낸다라고 하면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하냐면 6개 필요해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근데 증명을 가장 편안하게 하려면 어떤 특정한 점을 원점에 두고 되도록이면 X축, Y축 위에 변이 오게. 그럼 나는 얘를 원점으로 잡고 빠르게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은 아니니까 이거 Y축, 자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미지수가 얘는 당연히 X좌표, Y좌표 모르니까 제가 A, B라고 쓰면 되겠고, 근데 이변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내가 C를 C, 0이라고 잡았을 때 얘는 이렇게 잡으면 되죠. 맞아. 그리고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을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은 X좌표 차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이게 AB제곱. AC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럼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 여기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니까 AC항은 없죠. 바로 2로 묶어내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 좌표축에 나타내는 걸 해석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식을 한 번만 해석해 보시면 돼. 한 번만 해석해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의 제곱.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럼 C제곱은 뭡니까? 라고 하면 C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고. 자, 됐어. 그래서 중선 정리가 뭐였냐? 이 길이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식의 제곱 플러스 2번식의 제곱은 2 곱하기,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중선 정리였습니다. 참고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정확히 수능 간접 출제 범위가 맞고 얘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수능 시험에서는.
근데 얘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하지만 수능 출제 범위는 아닙니다. 아닌데 알면 편안한 문제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냥 저는 세모라고 할게. 뭐 여기 아마도 기하 과목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기하 시간이나 뭐 미적분 시간에 잠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굳이 이 두 개를 다시 써드린 이유는 이 두 개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두 선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가계 이등분선이고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죠? 얘는 마주보는 변에 중점으로 그었으니까 이건 중선이라고 합니다. 둘은 같다라는 보장이 없고, 각을 이등분했는데 이 길이 같다라고 자기 맘대로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선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보조선을 그리는 요령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 자, 뭐 정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리하고 나버리고 그냥 그림 하나랑 선 명칭이랑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죠?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리는 아니에요. 파퍼스의 중선 정리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 번만 정리를 해봤고, 헷갈리는데 또 엄한 데 쓸까 봐. 짠, 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정리를 했으니까 원을 한번 봅시다. 원. 자, 원의 성질. 이것도 중등 도형에서 배웠던 거 기준으로 할게. 첫 번째 원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원주각이에요. 원주각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했고, 하고 여기 어딘가 중심이 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지금 제가 다시 이 시간에 증명을 하진 않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거 같죠? 동일한 홀을 공유하는 원주각은 서로 같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이 지저분해질까봐 이 위에 그리진 않겠지만 중심까지 이렇게 그으면 이건 중심각이라고 하지. 원주각의 몇 배? 2배가 중심각이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요거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직각삼각형에, 이건 다 아실 거야. 빗변의 중점이 무슨 심? 외심이죠. 자, 지름을 통과하는 이런 가장 길이가 긴 현을 그려보면 이걸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데, 중심을 통과하는, 여기 어디를 잡더라도 여기는 90도가 돼야만 하지. 이걸 원주각이라고 봤을 때 이게 중심각, 평각이니까. 그래서 빗변의 중점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존재하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으실 거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형에서 얘랑 얘랑은 같아 달라? 같지? 각이. 뭘로 같니? 막곡지각으로 같죠? 그럼 얘네 둘은 원주각으로 같고 얘랑 얘는 막곡지각으로 같으니까 이 나비 모양의 삼각형은 닮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중학교 때 용어로 따지면 AA 닮음이지. 각 두 개 같으면 나머지 한 각도 같을 거고, 앞으로 이런 비슷한 모양의 도형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럼 봄과 동시에 얘랑은 닮음인 거 바로 아셔야 돼. 맞죠? 닮음이면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무언가 구해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접사각형.
자, 제가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을 내접하게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자, 저는 지금 우리 중학생은 아니니까 증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접 사각형에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완벽한데? 이걸 내대각이라고 하죠. 안쪽에서 마주보는 두 각. 이 내대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입니다. 자, 우리가 뭐 파이 라디안이라고 쓰고요. 이걸 알아야만 문제 이쪽에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의 힌트가 주어졌을 때 마주보는 각의 코사인이나 사인 값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쪽을 그렸지만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이게 기본이고 자, 이것도 오늘 할 내용 중에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질서를 한 번만 정리를 할게. 여기는 삼각함수 활용은 필연적으로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선을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삼각함수 활용의 특징은 1학년 때 배운 원의 방정식처럼 좌표축에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도형만 덩그러니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닮음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럼 보조선 그리는 순서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도형이 문제에 주어질 거 아니야. 도형이 문제에 주어지는데 원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은 전혀 없고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라고 하면 이때는 메인 보조선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아까 설명드린 4개의 선 중에 무슨 선일까? 외워, 이건 그냥 수선밖에 없어. 수선을 그으시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거나 닮음 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이 없을 때가 조금 쉬운 경우가 많아요. 쉬운 경우가 많고 근데 원이 있다라고 하면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그 한 문제에 뭐 여기뿐만 아니라 미적분 교과목도 똑같습니다. 원이 2개 이상 나올 때가 있고 하나만 그려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원이라는 건 부채꼴까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꼴도 원의 일부니까. 그럼 뭐 부채꼴이 하나 주고 그냥 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냥 동그라미 같은 원이 2개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원이 2개 이상 주어졌을 때는 보조선의 순서는 아주 명확해요. 첫 번째는 원의 중심끼리 이게 1순위의 보조선이 돼야만 하고 그 다음은 중심에서 접점 이 보조선이 두 번째. 근데 접점이 없다. 그냥 만나는 직선만 있다 라고 하면 중심에서 교점으로 보조선을 그리시면 되고 근데 교점도 없고 접점도 없다 라고 하면 마지막은 얘랑 똑같아. 적절히 수선. 근데 이 적절한 수선이라는 건 일단 원의 중심을 해서 어디로 선을 그을 거냐 판정을 하시고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그때그때 가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원이 2개 이상 있을 때 보조선 그리는 기본적인 요령이 되겠고 원이 1개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의 중심끼리 이을 수가 없겠지? 없으니까 그냥 중심에서 접점 또는 교점으로 보조선을 그리고 어떤 피타고라스 삼각형이나 닮음인 도형이 나오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문제 풀어내시면 돼. 오케이.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얘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짧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뭐 이제 와서 원주각을 증명을 하거나 내접 사각형, 내대각의 크기합이 180도다를 다시 증명을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결론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자, 그럼 삼각함수의 활용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챕터로 나와 있죠. 첫 번째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 다음이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관계입니다. 자, 셋 다 중요하고 이따 수업 맨 마지막쯤에 보면 알겠지만 작년 수능에도 세 가지를 다 이용해야 풀 수 있는 13번 준킬러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준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그냥 쉬운 4점이라고 봐요. 기존의 출제 방침보다는. 자, 사인 법칙을 제가 간략하게만 증명을 할게. 자, 이렇게 원이 있다 라고 치고 삼각형을 제가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당신들 눈에 보기 편하도록 예각 삼각형을 그렸지만 둔각이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다 증명하지는 않을게. 그걸 다 증명하지는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을 제가 옮겨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 각은 같아 달라 여전히. 같지? 왜 같아? 원주각. 동일한 홀을 공유하는 각이니까 원주각으로 자,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large A에 마주보는 이변의 길이를 small a라고 하고 C에 마주보는 이쪽을 C라고 하고 B에 마주보는 이쪽을 B라고 합니다. 자, 그럼 외접원에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반지름을 제가 large R이라고 했을 때 sin A를 한번 구해볼 거야. sin A를 구할 텐데 이 각이나 A'이나 똑같으니까 나는 sin A'을 구해도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sin A'을 구해볼 텐데 이게 중심을 지나게 제가 이렇게 이 점을 가져오면 여기는 자동으로 직각이죠. 원주각.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접원 반지름의 2배예요. 지름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지금 A죠. 그럼 sin A'이면 2R분의 A 나오겠지. 예,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이게 간략하게 제가 사인 법칙을 증명한 거고 B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C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식이 이거죠. 정리해 놓은 식이 이게 되겠고 그럼 결국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랑 같겠지. 이 분수식의 값이 모두 같으려면. 자, 보통 첫 번째 세 변의 길이 뭐야 이거? 세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랑 같다. 이거 알 수 있고 이 관계식에서 알 수 있는 게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식을 이렇게 본다 라고 하면 이 중에 이거 주어지면 얘 구할 수 있겠죠. 혹은 이거 주어지면 이거 구할 수 있고 무언가 주어진 거에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 얻어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라고 하면 한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을 안다면 외접원의 반지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조금 증명을 해드렸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다 써먹냐라고 하면 보통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인 법칙을 써야 할 때는 첫 번째 외접원이 나오는 경우 특별히 외접원의 반지름이나 넓이 등을 구해야만 하면 사인 법칙을 마지막에 혹은 처음에 적용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내각의 크기랑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다른 한 변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저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두 각만 주어져도 되지. 세 내각의 크기 중에 두 개만 주어지더라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저는 세 내각이라고 썼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는 각 2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각 2개의 변 하나, 변의 길이 한 개 주어진 경우에는 다른 한 변 구할 때 사인 법칙이 가장 많이 쓰인다. 자, 이 정도 질서는 잡아주셔야 이게 사인을 써야 되나 코사인을 써야 되나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 2개 정도 기억만 하시고 외접원이 나오면 대부분 사인 법칙입니다. 마지막이 됐든 중간이 됐든 한 번 이상은 쓰일 거고. 자, 지워도 되지? 자, 그 다음이 이제 코사인 법칙이 남았겠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제가 뭐 가볍게만 증명을 할게.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또 예각 삼각형을 데려오겠습니다. 어디를 A로 잡을까? 이쪽으로 A로 잡을까? 자, 그럼 마주보는 이쪽 변이 스몰 a가 되겠고 여기는 스몰 b가 되겠고 스몰 c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과정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이걸 수설 한번 그려서 직각삼각형 2개로 나눠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이 있고 왼쪽 직각삼각형이 있지. 일단 오른쪽 직각삼각형에 집중해서 제가 각 변의 길이를 표현해 볼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럼 sin a면 이거분의 이거죠. 맞습니까? sin a가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곱하면 그대로 높이만 남겠지. c sin a네. 높이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면 이거분의 이거죠. 거기다 c 갖다 곱하면 그대로 이 변의 길이 나오겠지.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이 각을 기준으로 모든 변을 표현한 겁니다. 이제는 왼쪽으로 넘어와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라는 변의 길이에서 이거 빼면 되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나오지. 빗변 a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전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지겹지만 제가 증명을 할게. 이건 어떻게 되니? c 제곱으로 묶어내면 sin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고 sin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항상 1이죠. 그러니까 c 제곱만 남지 뒤에는. 자,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쓰지. 2차항 먼저 쓰고 이렇게 쓰고요. 이걸 각을 기준으로 표현하면 코사인 a는 2bc분의 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맞습니까? 자, 지금 여기 식이 6개 나왔어요. 6개가 나왔는데 6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폼으로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변형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쓰임새가 다른데 얘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보통 쓰는 식이고 얘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오케이. 자, a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끼인 각의 코사인 값입니다. 지금 변 bc의 끼인 각이죠. a면. 어떻게 그리던지 간에 bc의 끼인 각.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이 6개는 제가 지금 외울 시간을 드릴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고 언제 쓰이는지만 한번 살펴볼게. 일반적으로.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는 보통 명확한데 첫 번째는 이때 제일 많이 쓰여요. 뭐 언제 많이 쓸까?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 근데 이건 좀 애매한 게 사인 법칙도 두 변의 길이랑 한 각을 알면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조금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 100%예요. 세 변의 길이에서 한 각. 자, 이 경우는 100% 코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외우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세 변이 모두 주어지거나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주어지면 어떤 각이 됐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한 각의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변의 길이라고 표현했지만 길이의 비가 주어져도 똑같죠. 자, 그럼 코사인 법칙 식이 좀 복잡한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다 외워주셔야 되겠고, 먼저 그럼 조금 지겨우니까 문제를 한번 보자. 우리 B 7-7번 한번 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넓이 관계 하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AB의 길이가 8이고 각 A는 45도, B는 15도인 삼각형 ABC의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정도 3점은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각 A가 45도다 라고 했으니까 저는 왼쪽 아래를 A라고 잡으면 45도 대충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각 B는 15도. 일반적으로 어떤 점을 찍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쪽을 제가 B라고 보면 15도가 되려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더 작아야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가 C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BC는 결국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니까 스몰 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AB는 문제에 8이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 각은 몇 도겠니? 당연히 120도겠죠? 120도면 일단 특수각입니다. 그리고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주어졌고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구하면 되죠. 얘는 생각할 것도 없이 사인 법칙 맞지? 그럼 사인 120도분의 8은 사인 45도분의 A 되겠지. 자,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죠. 사인 60도랑 똑같고 결국 A는 8 곱하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로 들어가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지. 자, 유리화하시면 3분의 8 루트 6 나오겠죠.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를 제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얘는 한번 잠깐 풀어볼래? 7-8번 20년도 넘은 수능 문제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지수로감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개 이상의 식이 같다라고 주어지면 일단 뭐 하라고? 일단 K라는 뭐 상수로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게 항상 기본이야.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식이든 로그식이든 유리식이든 무리식이든 삼각함수든 일단 K라고 두는 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K라고 두겠다라는 얘기는 저는 sin A, sin B, sin C를 K라는 한 문자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6 sin A가 K면 sin A는 6분의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sin B는 2루트 3분의 K가 되겠고 sin C는 3분의 K가 되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나와야 돼. 그냥 패턴화 돼 있는 거야. 두 개 이상이 등호니까 일단 K라고 두고 한 문자로 표현하고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할 텐데 sin A, sin B, sin C를 한 문자로 표현했죠. 혹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방금 전에 사인 법칙에서 세 변의 길이의 B는 뭐랑 같다고? 사인 값의 B랑 같다라고 했지.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sin A, sin B, sin C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 세 변의 길이 A, B, C도 이런 모양이란 얘기겠지. 물론 각이고 변이니까 변수를 좀 뭐 6분의 m이라고 쓰시던지 하셔도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필요 없고 이거 B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풀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각 A를 물어봤습니다. 각 A를 물어봤는데 결국은 이게 세 변의 길이의 B를 제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럼 100%라고 했어. 그 다음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세 변이 모조리 주어지거나 세 변의 길이의 B가 주어지고 한각 구할 때는 그냥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코사인이에요. 그럼 나는 코사인 A를 구할 거야. A 크기 구하래며. 자,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두 개 제곱의 합 빼기 A제곱.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2BC면 둘이 곱하고 2 갖다 곱한 거예요. 자, 그럼 둘이 곱하고 2 갖다 곱하면 3 루트 3 K제곱. 그 다음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이렇게 되겠죠. 저는 지금 약간 약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건 각인데 왜 변도 이게 되나요? 변의 길이의 B도 똑같을 테니까 K가 아니라 다른 문자로 쓰셔도 되고 자, 그럼 K제곱은 다 약분되죠. 맞죠? 다 약분될 거고 분모에 있는 얘는 그냥 앞으로 빼서 쓰시면 되겠고 남은 애가 12, 9, 36이니까 저는 분모 36으로 맞춰낼게. 자, 이렇게 되겠죠. 6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고 자, 그럼 각 A,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 나왔으니까 몇 도니? 30도가 되겠죠. 둔각은 될 수가 없습니다. 2, 4분면이면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양수가 나왔으니까 예각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대로 30도, 6분의 파이 골라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냥 30도라고 나와 있죠. 바로 5번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풀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여기는 원래 수능 출제범위에서 빠졌다가 들어온 게 오래되지 않아서 평가 문제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거 다 풀어야 되고 7-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자, 뭐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러진 못할 것 같고 이 정도가 아마 표준적인 4점 난이도일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쓰는 아이디어는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니까 잘 보시고, 도형은 이게 좀 개인별로 편차가 가장 심한 소단원 중에 하나인데 어떤 학생은 요리조리 잘 푸시는 분도 있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순서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넘기기 전에 DB는 4라고 했고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그러면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면 조건을 표시를 먼저 해. 그 다음이 보조선이에요. 조건을 표시하라는 얘기는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반지름이 3인 내접원이고 DB는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란 얘기고, 반지름이 3인데 원이 있어 없어? 지금 원이 있지. 원이 있으면 보조선의 출발은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상식적인 수준으로 그리시면 안 돼. 아니 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리진 않겠지. 이게 뭔 의미가 있는 보조선이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대로 보조선을 내보내시면 되는데 접점, 교점 맞죠? 접점이 지금 여기 하나 있겠고 이쪽에도 있겠고요. 이쪽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조건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3이라고 주어졌잖아. 이쪽도 3이 되겠고 3이 되겠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수수께끼, 퍼즐 맞히듯이 하나씩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선을 그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근데 이쪽이 4라고 주어졌어. 그럼 내가 이쪽 삼각형에 집중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인데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죠. 당연히. 이건 얼마야? 3이지. 1입니다. 이거. 여기까지 돼?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라고 주어졌는데 반지름이 3이라며. 그리고 나서 이걸 멍하니 보면 닮음이네. 이 각이랑 이 각은 당연히 동의각으로 같을 거고 직각이니까 이 삼각형 닮음 맞죠? 닮음 맞잖아. 닮음이면 닮음비가 3대 1이지. 3대 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면 이건 3배 나오면 되죠. 얼마 나오면 돼? 12 나오면 되겠지. 12. 자, 여기까지 얻어낼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떤 변의 길이랑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 볼 텐데 제가 굳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건 이 내접원이 주어지면 거의 패턴이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 패턴인데, 자,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원 외부에서 접선 그리면 이 길이 같아달라. 같죠? 지금에 와서 뭐 증명을 하지는 않을게. 같을 거야. 너 얼마로 갔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인데 이거 3이라며. 얼마야? 9지 9. 요 형태의 도형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9가 나올 겁니다. 맞죠? 그러면 또 이 외부에서 여기까지 큰 접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도 같겠죠. 뭐 마지막 당연히 이 길이도 3으로 같을 거고, 맞지? 그럼 여기는 알고 있고 내가 이 길이를 모르잖아. 모르니까 x라고 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가 되겠지. 그림 상태 이해됩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접원이 주어지면 이게 두 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라고.
두 번째 패턴은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요 상태를 만든 후에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나왔지. 큰 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빗변은 9 플러스 x가 되겠고 아래 제곱 12제곱이니까 144죠.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에다가 3만큼 더한 거지. 4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까지입니다. 이건 접점이 아니죠. 지금 x 더하기 3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창은 없지.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제곱 양변이 없어질 거고 여기서 18x 플러스 81은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12x는 이거 일로 넘기면 63 더하기 72 x는 6 나오지. 됐습니까? 자, 6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패턴화되어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걸 담고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있어.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ADC. ADC가 이거죠. 지금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ADC니까 이건 좀 제가 빗금을 쳐보면 그럼 이놈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각의 사인 값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하나만 알면 반지름 그대로 구할 수 있는 거지. 네, 그죠? 그럼 어디 사인 값을 알기가 제일 쉽겠니? 요거? 네. 이걸로도 구할 수 있고 이 상태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 둘 다 쉽죠. 저는 사인 C를 한번 구해볼게. 왜냐면 그냥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C는 15분의 12제 되는 거 맞아? 요 둔각삼각형을 보지 말고 이 전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C니까 15분의 12입니다. 그럼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고 그럼 내가 사인 C를 구했다는 얘기는 이 변의 길이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하면 이놈의 마주보는 변이 이거지. 그럼 얘는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아래 직각삼각형에서 12제곱 더하기 이거 4제곱은 y제곱이지. 돼? 12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y제곱입니다. 그럼 y제곱은 144에 16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y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 4루트 10이겠죠. 지금 y가 각 C에 마주보는 이변이에요. 자, 그럼 사인 법칙이 이 R은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자,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겠죠. 그럼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파이 곱하기 이놈 제곱 자, 2분의 125 파이 나오겠네. 1번에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 됐습니까?